저는 55세의 엘리너입니다. 성공한 건축가로서 런던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죠.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쇼디치의 고급 아파트, 세련된 옷차림, 존경받는 직업.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남모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고 그 후 오랫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47세의 지금의 남편인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보다 8살 연하였고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그의 열정과 예술적 감각은 제게 신선한 자극이었죠. 우리는 2년간의 열애 끝에 재혼했고 런던의 트렌디한 동네 노팅힐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일에 영감을 주었고 저 역시 그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제가 런던 브리지 근처의 랜드마크 빌딩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찰스 오빠와 베아트리스, 그리고 올리비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저보다 2살 어렸고 늘 저에게 의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능은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화가였습니다. 런던에서 변변찮은 전시회조차 열지 못하는 올리비아는 항상 제 그늘 아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혼이었고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듯 했습니다. 반면 베아트리스는 저보다 어린 여동생으로 찰스 오빠의 집 근처에 살면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을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올리비아가 런던에서 열리는 중요한 아트 페어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일주일 정도 런던에 머물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절호의 기회라며 흥분된 목소리였죠. 그녀는 런던에 머무는 동안 저희 집에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언니, 나 언니 집에 좀 있어도 돼? 호텔은 너무 비싸고 이 전시회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올리비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의 부탁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락했습니다. 저와 데이비드 둘 다 일이 바빠서 올리비아를 잘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딱히 거리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던 동생이었기에 런던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런던 브리지 근처의 랜드마크 빌딩 설계 프로젝트는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만큼 거대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올리비아가 런던에 도착한 날, 저는 여느 때처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너, 왔어? 올리비아가 저녁을 솜씨를 좀 냈는데?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올리비아가 준비했다는 파스타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야. 맛있게 먹어? 올리비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안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저보다 일찍 퇴근하는 데이비드에게 모든 것을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고마워, 올리비아. 덕분에 편하게 저녁 먹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꽤 보기 좋았습니다. 올리비아는 런던의 아트씬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된 표정을 지었고 데이비드는 자신의 사진 작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늦게까지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함께 저녁을 준비해 놓거나 가끔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희 둘이 런던 구경이라도 같이 하고 그래. 내가 가이드를 못해줘서 미안하네 라고 말했고 데이비드는 괜찮아. 올리비아가 런던 아트씬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갤러리 몇 군데를 가보기로 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저에게 언니, 데이비드 오빠가 정말 친절하게 잘 안내해줘. 런던 갤러리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유용한 조언도 많이 해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여동생들은 언제나 데이비드와 잘 지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재주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사소한 것들이 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가 올리비아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모습이나 둘이서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이자 데이비드의 오랜 지인인 피오나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피오나는 런던에서 꽤 성공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고 데이비드의 사진 작품을 전시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엘리너, 요즘 데이비드랑 올리비아 자주부터 다니는 것 같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무슨 소리야? 그냥 올리비아가 런던에 있는 동안 데이비드가 도와주는 것뿐이야 라고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기엔 둘이 너무 다정해 보이던데 데이비드가 너한테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피오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전에 내 갤러리에서 데이비드 전시회 할 때도 은근히 여자들한테 작업을 많이 걸었거든.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저는 피오나의 말에 애써 웃으며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피오나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올리비아의 출장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일찍 퇴근해서 올리비아와 저녁이라도 함께 먹으려고 했습니다. 올리비아, 오늘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그럼 나 6시까지 호텔 앞으로 갈게. 올리비아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예질린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엘리너, 이게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올리비아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짓이?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올리비아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와 찰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 빨리.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찰스 오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와줘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찰스 오빠는 심상치 않은 제 목소리에 곧바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아트리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아트리스, 너도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찰스 오빠랑 같이 와. 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자세한 설명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와줘. 베아트리스는 알겠다고 찰스 오빠와 함께 금방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엘리너, 정말 미안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데이비드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올리비아는 아무 잘못 없어.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지금 두 사람이 내 침대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잊은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데이비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리비아와 나는 그때 올리비아가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용서? 지금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나는 오빠를 사랑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올리비아는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에게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하고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찰스 오빠와 베아트리스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찰스 오빠와 베아트리스는 거실에 서 있는 저와 데이비드, 그리고 올리비아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이냐는 듯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찰스 오빠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굳은 표정으로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찰스 오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올리비아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당장 여기서 나가게. 찰스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엘리너 앞에 나타나지 마. 찰스 오빠의 말에 데이비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짐을 챙기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고 올리비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그런 올리비아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올리비아, 가자. 베아트리스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베아트리스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찰스 오빠는 데이비드가 짐을 챙겨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요? 찰스 오빠와 베아트리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제 곁에 앉아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엘리너, 괜찮아? 찰스 오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녀석들이 뭐라고 하던가? 찰스 오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찰스 오빠와 베아트리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지난 2년 동안 몰래 만나왔다는 사실, 올리비아가 데이비드를 사랑했다고 고백한 사실, 데이비드는 그저 가벼운 만남이었다고 변명한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찰스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베아트리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엘리너, 정말 미안해. 베아트리스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찰스 오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이렇게 저는 찰스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럴 필요 없어.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찰스 오빠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베아트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우선은 이혼해야지.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찰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 이혼 절차는 내가 도와줄게. 찰스 오빠는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베아트리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하고는 이제 끝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엘리너, 내 곁에는 우리가 있잖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말해. 찰스 오빠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찰스 오빠의 도움을 받아 데이비드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순순히 이혼에 동의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꽤 큰 액수의 돈을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왠지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저는 한동안 런던을 떠나 있었습니다.
찰스 오빠와 베아트리스의 집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 두 사람 모두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찰스 오빠 역시 올리비아에게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올리비아의 런던 전시회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을 베아트리스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피오나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나, 그때 내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주지 그랬어. 피오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인걸. 어쩔 수 없지.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피오나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 내 편이 되어줄 친구 한 명쯤은 있는 게 좋잖아. 저는 피오나의 따뜻한 말에 왠지 모를 울컥함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내 말대로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돼.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피오나와 헤어진 후 저는 천천히 런던 거리를 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건축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런던 브리지 근처의 랜드마크 빌딩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유능한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찰스 오빠와 베아트리스는 여전히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오나와도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들이 어디에선가 부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찰스와 베아트리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베아트리스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그리고 너희들이 곁에 있어줘서 큰 힘이 되었어. 찰스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엘리,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왠지 모를 울컥함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오빠, 베아트리스.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은 여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엘리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저는 그들의 인사에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템스 강변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 건물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낮고 허름한 창고 건물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상상하며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그 어떤 잡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놓인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피오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피오나의 제안에 흔쾌히 좋아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는 피오나와 함께 런던 시내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오나는 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리너, 이번 프로젝트 정말 기대된다. 네가 그 낡은 창고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궁금해. 피오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 분명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할 테니 우리는 오랫동안 일과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오나는 저에게 자신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엘리너, 내 건축 작품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때? 내 작품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저는 피오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이 바로 기회야, 엘리나. 내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피오나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피오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작품들을 세상에 보여주겠어. 피오나는 저의 결정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엘리.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도와줄.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저는 그날 이후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저의 건축 작품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와 베아트리스는 저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템스 강변의 낡은 창고를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피오나의 도움을 받아 저의 건축 작품들을 전시하는 첫 번째 개인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시회 오픈날,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전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에 저는 이내 안도감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찰스와 베아트리스, 그리고 피오나는 저의 곁에서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찰스와 베아트리스, 피오나와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저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엘리너,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찰스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엘리너, 너의 작품들은 정말 훌륭해. 앞으로도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 베아트리스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엘리너, 너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 앞으로도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피오나는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모두들. 너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의 삶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건축 일을 했고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사진 전시회도 열며 저의 예술적 감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찰스와 베아트리스와는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오나와도 변함없이 좋은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도 어디에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지금 6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런던에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젊은 시절의 저를 떠올릴 때면 왠지 모를 그리움과 아련한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의 삶이 끝나는 날,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참 아름다운 여정이었다.